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장 자율 원칙을 지향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부동산이 또 한 번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심리와 하락세가 2주간 멈칫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여름 불장이 이어질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 반등이 그칠까요? 아니면 대세 하락이 수년간 지속이 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난리 났다. 대선 이후 터진 엄청난 대학제.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단합을 해서 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 원칙을 지향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문제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떨어뜨려야 하는데 모든 걸 풀기만 하고 규제를 해제만 하게 되면 집값은 대폭등하게 돼요.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데, 자, 여름 불장 또 한 번 시작되면 되겠나요?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당선자 부동산 공약 핵심사항, 여러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적 중립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본인이 했던 공약들을 조금 조절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반등 전망. 지금 당연히 반등 전망이라고 뉴스에서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주택 공급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그리고 민간 주도, 특히 민간 주도로 한다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공공보다. 근데 자, 원가 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그래도 주택 공급은 뭐 일단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입니다. 역세권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개선해가지고 대폭 완화시키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고 재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이거는 결국 서울하고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들쑤시는 거예요. 물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일부분 이건 납득하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다음에 이거 폭등합니다. 집값. 대출 세제도 볼까요? 자, 대출 규제 완화, 신혼부부 LTV 80% 상향, LTV를 완화하고 지금 DSR도 지금 수정할 조짐을 보고 있어요. 종부세 재검토,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경감. 저도 다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이게 이런 것들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또 호재의 이 만발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너무 지나친 경우는 당연히 줄여야겠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확 줄여버리는 것은 또다시 집값 투기라든가 폭등을 유발시키는. 자, 교통 확대, 불필요한 규제 해제, GTX 노선 연장, 뭐 GTX 3개 노선 또 불장 되겠죠. 노선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추가로 바로 만든다면 다각도 교통 확대. 물론 이건 다 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물론 지금 정부가 규제가 불필요하게 많아서 집값이 폭등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려야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 집값이 많이 뛰는 상태에서 즉 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앤다면 다시 한 번 더 폭등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집값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꼭지 상황이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볼까요? 자,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외친 윤석열 후보, 이제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부동산 시장 향방은 결국 이렇게 진행되면 제 생각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큰 줄기에서 계획을 짜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위정자들이 잘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는 것은 집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이걸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당연히 거기 들썩거리겠죠.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안전진단 옛날에 이것 때문에 집값을 좀 많이 잡은 게 있었는데 폐지해버리면 또 재건축부터 항상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러면 이제 항상 타겟은 재건축부터 시작돼요. 또는 재개발부터. 집값 불씨가 살아난다는 뜻이죠.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 이제 역세권 어디 해가지고 계속 개발. 집값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지금 공약이 많아요. 대출 세제 완화, 집값 상승 전환.
결국은 이제 하락 방어에서 끝나지 않고 대출이라든가 세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면 집값이 올라가 버린다는 뜻이죠. 생애 첫 집 LTV 80%까지 해준다는 거, 이거 대출은 웬만하면 완화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부동산이 너무 비싼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무리 집 사는 게 좋다지만 이렇게 비싼 집을 사게끔 도와주는 것도 별로 그게 도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DSR 완화도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종부세, 재산세 통합한다. 결국은 종부세를 줄여준다는 건데 부자 감세. 글쎄요. 자, 공시가 2년 전 수준. 공시가를 내리는 것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어요. 공시가가 내려가게 되면 집값 하락에 어떤 효과도 있고, 근데 공시가를 내려줌으로써 투자에 어떤 불씨를 당긴다. 이렇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결국 부자들 혜택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고, 약간 수정을 해야겠죠. 분양가와 교통, 역시 이건 집값 폭등을 유발합니다. 이제 하락 방어, 집값 상승 전환, 집값 폭등 유발, 이게 지금 다 있어요, 공약에. 물론 이재명 후보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처음에는 다 할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완화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분양가 자율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율화 시키면 이제 지들 멋대로 분양가를 인상할 텐데, 임대사업 활성화, 어디까지 활성화한다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결국은 집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걸 또 한 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GTX 이걸 갖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하고 시행한다면 집값 호재 만발로 폭등할 겁니다. 금리하고 임대차 변화. 금리는 뭐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집값이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그 임대차는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저번에 문재인 정부가 완전 이것 때문에 집값 폭등시켰듯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집값 잡는 정책이 지금 전무하다는 말은 적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집값 잡는 정책도 같이 추진해라.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 시장 자율 원칙. 이건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죠.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나 아니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규제. 심지어는 세무사도 뭔지 몰라요. 그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값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율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은 아직은 뜨거운 상황이라 이걸 꼭 이 시점에서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집값 폭등 족쇄를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뛰었거든요, 집값이.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뛴 거예요. 자, 민간 공공의 균형을 두는 것도 좋아요. 과거에는 공공만 했잖아요. 공공 임대만 막 하고. 집이 부족한데 왜 자꾸 공공만 해요? 균형을 잡아야죠. 공급과 규제도 어느 정도 균형을 한 거예요. 과거에 너무 공급을 좀 안 한 감이 있었어요. 국회 통과가 대신에 난항이죠. 이런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수당인 이제 민주당, 거기 국회 통과가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여당, 야당의 중립적에서 이 부동산 시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집값이 폭등한다 이 말이냐? 분명한 것은 공약대로 실현되면 지금 분위기가 벌써 좀 이상하거든요. 올 여름에 또 한 번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현재 신호는 아직은 하락, 대세 하락 쪽으로 가고 있다. 자, 뭐냐? 먼저 거래 급감하고 매수자 실종. 거래 평소 3,000건에서 1만 건이었던 게 지금 500건, 1,000건에서 놀고 있잖아요. 매수자, 매수 심리가 최저예요. 청약 중심으로 관망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이게 대선이 끝난 이 상황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매물 쌓이고 있고 금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금매는 더 쌓였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놀고 있어요. 대선 끝나고 한번 보자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매물은 1월달 20% 증가인데 2월은 30% 증가. 뭐 40, 50으로 증가했어야 하는데 3월달에도 비슷합니다. 금매 신고가보다 하락 매물이 60% 이상. 자, 그리고 하락거래 금매 경쟁. 하락거래는 1월달 48.1%, 2월달에는 약 80%. 뭔 말이냐? 거래되면 열의 8은 하락거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월 와서도 비슷해요. 이제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락거래가 늘어나야 하는데. 금매 경쟁.
고점에서 매도하고 갈아타기하고 다주택 이런 부분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는데 이제 아마 다주택자들이 조금 관망하고 있을 거예요. 왜? 6월달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다주택 중과세 폐지되는 거 아니냐, 또는 그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름이든 가을이든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거든요. 시세 하락, 실거래 급락. 결국은 시세가 하락했죠. 1월 초부터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 급락, 하락 3개월 후부터 확산. 즉 무슨 말이냐, 시세 하락이 한 1개월 됐다면 실거래 하락은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4, 5, 6개월 뒤면 참 좋겠는데 이제 올 3월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계속 추락할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4월 급등에도 결국 대폭락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다. 여름에 잠깐 반등하는 거 가지고 폭등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름에 반등하는 것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래 지금 안 되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요. 보시면 A, 2021년 겨울 2에서 5년간 대세 하락. 지금 쭉 빠질 확률, 예전에 한 60%, 70%까지 봤는데 이제 한 50%로 좀 줄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호재들, 공약 이것 때문에 다시 반등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높다고 봐야죠. 22년부터 25년까지 쭉 빠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B 보세요.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즉 지금부터 25년까지 쭉 올라간다는 게 B고, C는 이제 이겁니다.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결국 23년에 22년 상승 잠깐 반등 후에 23년 또는 올해 연말이나 23년에 대세 하락. 결국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A로 가거나 C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이 B처럼 쭉 폭등해 버리면 안 돼요. 이때 만약 1년 뒤늦게 하락하면 23년부터 26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A, B, C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이제 1월 조정, 7월 폭등, 이거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에서 그대로 뽑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16년 1월 달. 자, 16년 1월 달이 파란색이죠. 1월 달 벌써 시세가 제일 낮잖아요. 여러분들, 이 빨간 선을 이제 시세 증감률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막대 그래프인데 거의 일치합니다. 거래가 적으면 집값 떨어지고, 거래 많으면 집값 올라가고, 빨간 게 내려가면 집값 떨어지고, 빨간 게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고. 자, 이거 보시면 16년 1월 달 어때요? 떨어졌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17년 1월 달 보세요. 내려갔네요, 선이 여기. 자, 18년 1월 달 참고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19년 1월 달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 맞죠, 여기. 20년 1월 달 20년 1월 달은 조금 약간 이제 하락이 약간 상승했는데 한 3, 4, 5월 달에 이때 내려갔죠. 21년 1월 달에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22년 1월 달 지금 현재 1월 달 막 빠진 거 아시죠? 그런데 7월 달 여기 7월이라고 계속 써 있죠. 7월만 되면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잘 보세요. 7월만 되면 계속 폭등. 이게 몇 번인 줄 아세요? 자, 7번이에요. 여기까지 7번. 즉 겨울에는 주로 조금 조정이죠. 폭락이 아니라 조정을 했고, 여름만 되면 폭등을 했어요. 대폭등. 근데 자,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또 여름을 향해서 지금 이번에 대선이 끝났잖아요. 또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집값 하락의 모든 정책을 써야 돼요. 뭐 규제를 무진장히 강화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규제를 하고 공급은 조금 확대시키고요. 이걸 제대로 해야지 투기 세력들이 또 발붙일 수 있는 공간, 자꾸 뭐 세제라든가 이런 거 완화해주고 대출 증가하고,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집값 또 폭등시키거든요. 여기 노란 박스 보세요. 이게 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계속 내려가야지. 지금 이렇게 뛰었는데 집값이 1월 조정, 7월 폭등을 보여주는 사례. 윤석열 후보,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이제 부동산 공약, 공급 250만 가구, 그리고 원가주택 30, 역세권 20만 가구. 이거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높였어요. 장기적으로는 높이는 게 맞아요. 서울은 땅도 좁고 하니까. 근데 시점이 중요하죠. 시점이. 아무리 공급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게 되면 무조건 집값 뛰게 돼 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이것도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자, 청년 실업부부 LTV 자꾸 올리고, 생애추취도 올리고, 이것저것 올리다 보면은 결국 영끌에서 집 사라 그거밖에 더 됩니까? 대출 규제 완화 안 됩니다.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자, 세제.
종합부동산 전면 재검토, 재검토지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다는 뜻인데 그러면 당연히 부자 감세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 폭등할 가능성이 크죠. 1주택자도 양도세, 재산세를 축소시켜 준다. 무조건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축소시키는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걸 다 해주게 되면 문제가 돼요. 다주택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자, GTX 노선 연장, GTX 3개 노선 추가, 자꾸 교통 들쑤시면 권역별로 집값이 또 올라가게 돼 있죠. 여기 주택 250만 이상, 1기 신도시 10만 호 추가 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보건과 주거 안정 같은 말인데, 자, 시장 원리 거스름 문부동산 실정을 정상화시킨다. 이건 바람직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기가 문제고 지금 잘못 시행하게 되면 집값 폭등장이 한번 더 올 수 있다. 자, 부동산 세제 정상화 보실래요? 내년 공정시장가격 비율의 95%로 동결했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한다고 하죠.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했고 1주택 세율 현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인하했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부의 종합부동산세 자 허용을 했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2년 길어요. 1년 안에 팔기하고 꼭 이걸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이거 안 팔면 다음에 종부세나 또는 보유세 누진세 때려버리겠다 해야 돼요. 왜 당근만 줍니까? 다주택자들한테. 그럼 투기하라는 거밖에 더 돼요? 이거는 나쁘다고 안 해요. 왜 팔게 해줘야 하니까. 근데 안 팔는 사람은 종부세를 엄청 때려버려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이런 채찍은 없이 자꾸 당근만 주니까 안 팔지. 취득세 부담도 인하한다. 결국 집값 띄우는 전략밖에 없잖아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역세권 첫 주택 20만 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세제 혜택 추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원가주택 30만 공급. 이거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이걸 강조하다 보면, 예외를 강조하다 보면 아까 대출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란해지고요. 그것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보세요. 자, 현행이 이런데 개정치는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모든 걸 완화시켜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대선하고 금리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 오판해서 또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지나치게 그러면 또 집값 폭등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낮습니다. 거의 55% 수준이죠. 옛날에는 75%까지 가가지고 솔직히 10억이면 2억 5천만 원 갖고 갭투자했는데 지금은 10억이면 자기 돈 4억 5천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지금은 집값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이렇게 전세에 비해서 집값이 비싼 거예요. 주담대 금리,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월 17일부터 자 2월 28일 보시면 매수 심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계속 맴돌고 있죠. 여기 맴돌고 있지 않나요? 서울도 그렇고 여기 전국도 그렇고 이게 확 내려가는데 왜 이 약간 낮은 수준에서 맴도느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딘가 보려고 하다가 만약에 집값 띄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제주, 대구, 서울, 강북, 서울, 수도권, 경기도, 서울, 강남 여기까지. 주로 수도권하고 그동안에 많이 빠진 대구. 자, 이 정도가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상승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 계속 심리가 꺾였는데 심리가 아직은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도권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안 좋잖아요. 지방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자 파란 게 매수자고 파란 게 매도자고 빨간 게 매수자입니다. 자 매도자가 훨씬 위에 있고 매수자는 적죠.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지금 매도자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매수자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 역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되는 거 금방이에요. 한 두세 달이면 확 바뀌어버려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여기
경기도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매도자가 많았다가 약간 꺾이려고 하는 조짐 여기 보이죠? 끝에. 여기. 자, 매수자는 줄어들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흐름은 부산, 대전도 비슷해요. 바로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꺾였을 때 확실하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집으로 재테크를 해서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자본주의에서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합니다. 공약과 공약 실현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자율의 원칙에 준거하되 집값이 터무니없이 폭등한 현실을 감안해서 호재만발식 정책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대책이 수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